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생산 중의 문제 해결 방법론 SQC 제9강 이상원인과 우연원인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전 우리 3강과 4강에서요. 우연원인과 이상원인의 탄생 언급한 적 있고요. 4강에서는 통계적 품질관리 SQC하고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 SPC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QC 그러면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 관점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Y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본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프로세스 내에서 영향을 준 것이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내라고 하는 것은 주로 X들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X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SP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X바, X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에 관여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 내에서 그런 특별한 X들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면 지금과 같이 이제 이런 어떤 타점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5개씩의 표본들을 추출했다 이렇게까지 가정을 해보면요, 각각의 평균 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범위 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별로. 그래서 평균을 찍어 나가면 X바 차트가 되는 거고요. 레인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찍어 나가면 이와 같이 범위 R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 차트는 이제 3포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최대와 최소의 값이 크다,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타점이 크게 올라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부분군, 요 한 부분군 내의 값들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니까 어떤 변동성 3포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평균을 찍어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9일차에 다른 평균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튀임이 발생하면 이건 뭐 평균이 굉장히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평균의 어떤 변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웨코,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그랬죠. 웨코 룰즈 4개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이와 같이 평균이 튀임 현상을 이제 관찰하는 내용이었고, 또는 8개로 쓰는 넬슨 룰즈가 있다고 그랬죠. 넬슨 룰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런 그 검정의 8가지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공통으로 첫 번째 규칙 1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내용은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그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이와 같은 평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이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또 두드러지게 뭐 높은 그 변동성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이 이제 큰 변동성을 유발시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연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거다. 그래서 원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싸잡아서 뭐 이상 원인, 우연 원인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원인이라는 게 assignable cause라고 그 웨스턴 일렉트릭 그 매뉴얼에 보면요, assignable cause 이렇게 영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역을 하면 이제 할당 가능한 원인이다. 할당 가능하다는 건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로 최초에 이제 assignable cause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설명을 그렇게 이제 달아놓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상 원인과 그 우연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표본의 상태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뭐 이렇게 표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between samples, 표본들 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평균의 어떤 편차가 다른 어떤 평균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면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패턴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주기성을 띈다든가 오르고 내리는 경향성 또는 규칙성의 어떤 변동들,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하는 것이 부분군들 간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현상들이겠죠. 이 그 이상 원인들, 여러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제 부르는 명칭이 좀 달랐습니다. 뭐 슈와르트 같은 경우는 어사이너블 코즈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가 이제 받은 내용이 되겠죠. 데밍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셜 코즈, 주라는 스포레딕 프로블럼, 간헐적인 문제. 그래서 가만히 그 내면을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특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 형태가 잘못되는 경우, 뭐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되짚지 못하면 특별한 어떤 케이스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나온다.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상 원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within samples, 그러니까 표본들을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면요, 5개면 5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값들의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프로세스에 존재해요. 지속적 장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제어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죠. 작은 어떤 진동이라든가 온도나 습도, 또 사람들의 약간의 어떤 습관의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인 규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만성적으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진다, 산포가 증가한다, 이런 요인은 데이터들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성격이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값들의 값과 조금 평균적으로 약간 좀 큰 값들,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뒤섞여 있다 그러면 그 합쳐진 형태는 산포가 아주 커지는 펑퍼짐한 형태의 분포로 관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된 요인들, 또 산포로 인한 어떤 변화된 요인들, 이런 것들이 관리도상에 표출되는 형태가 이제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해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뭐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슈와르츠는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우연 원인을 chance cause다, 우연히 발생하는 원인들이다. 또는 그 해리 엘퍼트 같은 경우는 이제 common cause, 통상적인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랑 같은 경우는 이제 chronic problem, 만성적인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불리는 명칭들, 이런 것들이 이상 원인과 우연 원인의 어떤 성향하고 그 빗대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마 충분히, 뭐 표현은 다릅니다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표현을 하면요, 이상 원인 같은 경우는 평균과 산포가 다 변하죠. 그러니까 아까 사이클릭이라든가 이런 형태들 있죠. 경향, 규칙성의 변동, 이런 것들은 이제 산포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바뀌거나, 그래서 중심에서 평균이 좀 벗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포의 평균이 벗어나거나 산포가 달라지는 평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상 원인에 의해서 기인한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연 원인보단 변동폭이 크고요. 특별한 원인,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 미스로 인해서 관찰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해당됩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것을 감지하고 또 제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연 원인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다. 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측이 또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한 요인입니다. 온도, 습도, 진동, 약간의 어디서 오는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제품의 영향,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지만 정상이다. 또 감소 혹은 제거될 수 있으나 프로세스 내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미세한 이런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내용들까지도 내가 줄이겠다.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미세한 변동폭도를 일단 감지하는 그런 미세한 설비들도 좀 필요로 하고요. 또 미세한 설비,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설비를 우리가 구매하면 할수록 그 비용은 엄청나게 또 증가합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겠지만, 제품의 품질은 좋아지겠지만, 상당한 그런 투자가 이제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반문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그냥 만성적이고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용어들, 이상 원인과 우연 원인이 어쩔 수 없이 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면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비정상적이고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특별하게 발생합니다. 관리가 우리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물론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거가 됩니다. 항상 존재하지 않고요. 언제 또 어떤 그 변경점이 발생돼서 이것이 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죠.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철저히 관리한다. 뭐 그런 사항만 있는 거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이것이 발생한다. 이건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불안정인 요소가 되겠고요. 우연 원인은 전부 반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 문제와 관리적 문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의미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그 변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려면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죠. 기술적 문제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실질적인 우리의 그 생활 형태 속에서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 뭐냐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빵 굽기다. 그러면 오븐의 자동 온도 조절기는 온도가 위아래로 약간 표류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완전하게 20도씨 그러면 20도씨가 아니라 물론 2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산포를 하지만 그 변화폭이 굉장히 작은 그래서 실질적인 값에 약간의 흔들림이 을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연 원인적인 요소고요. 또는 이제 경험이 많은 운영자가 가끔씩 오류를 발생시켜요. 자, 이런 것도 우연 원인의 요소로 보여집니다. 또 플라스틱 장난감 공급체에 이제 플라스틱의 작은 변동이 발생하면 제품 강도에도 약간의 사소한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우연 원인적인 요소고요. 이상 원인 같은 경우는 자동 온도 조절기를 변경하거나 물을 반복해서 열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변경점이 발생된 거죠. 빵을 굽는 중에 온도 조절기가 변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또 문을 반복해서 여닫는다. 이것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엔 표준에 의하면 열고 닫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됐을 텐데요. 또 교육받지 않은 신입사원이 다량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오류가 발생해요. 교육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적인 요소에서 좀 벗어난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또 플라스틱 공구업체가 변경됐어요.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오던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차이점은 프로세스의 어떤 변경점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인식이에요. 변경점이 발생하지 않고 표준대로 그대로 운영된다 그러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만성적인 원인들에 의한 변동, 표본들의 내부에서 약간의 값들의 차이를 유발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는데 변경점이 발생한 순간 뭐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게 되면요 우리 특성의 값에 예기치 않은 변화를 야기한다. 이것이 이제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리도는 이와 같이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을 구분해서 차트로 보여주고 또 시각적으로 그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웨스턴 일렉트릭 SQC 그 핸드북에서 이제 합리적 부분군이라는 용어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균일한 조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뽑을 때,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같은 값들이에요. 그런데 우연 원인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편차들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동일한 시간대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유닛들로부터 소표본을 취해서 얻는다. 그러니까 연속적이고 또 동일한 시간대니까 역시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는 값들이죠. 또 위든 샘플의 변동은 최소화하게 하고 또 비틴 샘플의 변동은 최대하도록 그렇게 표본 추출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관리도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의 변동과 이렇게 평균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들의 차이를 감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평균은 다르지만 역시 평균이 높은 쪽에 위든 샘플 변동도 굉장히 작은 짧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뽑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평균은 증가했지만 역시 그들 내에서의 변동폭은 크지 않은 거죠. 이와 같이 합리적 부분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본을 추출했을 때 평균들의 변화의 어떤 변화 상태를 이제 감지하기가 수월하고요. 또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만을 존재하는데 이것이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크다 그러면 네, 그 자체에도 이제 어떤 산포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포의 변화와 평균의 변화를 동시에 감지하기 위한 샘플링, 표본 추출법, 그것이 합리적 구분군으로 추출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응용적인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공정 능력을 계산할 때도 이 합리적 부분군의 개념으로 표본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죠. 또 관리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문제의 어떤 현상들을 바로 직감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할 때는 이상원인과 우연원인 합리적 부분으로 구분해서 하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